안녕하세요. 자, 5장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분산 운영체제네요. 운영체제의 기본을 배웠다면, 자, 운영체제가 자원관리의 역할적인 측면을 4장까지 배우셨다면 5장에서는 운영체제가 조금 더 스마트해졌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분산 운영체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자, 주요 과목이라고 했었던 1장, 2장, 3장 이후로는요, 평이하게 두 문제씩, 그쵸? 공평하게 나오고 있어요. 분산 운영체제도 목적만 아신다면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산 운영체제는 먼저 다중처리기란 개념부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다중처리기, 멀티프로세서는 운영체제에서 처음 듣는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전자계산기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뭐요? 프로세서가 여러 개, 멀티라는 거죠. 자, 한글로는 다중처리기라고 나오고 있죠. 자, 처리기가 뭐예요? 아, 뭔가 처리하는 놈. 저희는 프로세서. 발음을 잘해야 돼. 프로세서. 하는 놈. 그렇죠? 처리기입니다. 근데 처리기를 시스템 상향에 많이 두겠다. CPU 같이 처리를 하는 능력을 가진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두어서, 그렇죠? 여러 처리기의 작업을 할당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빨리 처리. 컴퓨터는 원래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처리하는 건 맞고요. 자, 이를 하나의 작업을 여러 처리기가 나눠서 하는 거죠. 그게 다중처리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각 프로세서들은 프로세서나 주변 장치들을 공동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다른 건 다 동일한데 거기에 CPU만 여러 개를 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빨리 처리하려고 해 신속하게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얘기를 해서 헷갈리실 분도 있겠지만 이거랑은 다른 거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게 뭐예요? 멀티, 그죠?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기는 다르다. 얘는 뭐가 여러 개요? 여러 개긴 여러 개인데 처리기가 여러 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구나. 그쵸? 얘는 하나의 잡을 여러 개 처리기가 처리하는 게 다중 처리기고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여러 개의 잡을 많은 일을 처리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일을 처리하겠다가 중요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의 처리기일 수도 있고 복수개의 처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처리기를 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든지 주변 장치는 공동 사용하고 처리기만 여러 개냐 한 개냐의 차이. 뭐가 맞냐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프로세서가 많이 짓죠. 그 많이 있는 게 뭐예요? 한 가지를 하니까 연결을 해야죠. 그렇죠? 네, 메모리를 공동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유하는 방식이 네트워킹 되는 방식이 연결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단 단일 나오는 자, 10분할 공유 버스의 경우에도 주변 장치들은 공동으로 단일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단일 버스. 통신 회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죠, 한 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 버스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달리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네. 10분할 공유버스. 자, 크로스바 교환 행렬 공유버스 시스템에서 버스의 수를 기억장치 수만큼 증가시킨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하이퍼큐브. 자, 별 많이 쳐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운영체제의 계산 문제 응용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옛다 하고 그쵸? 쉽게 계산하시라고 하이퍼큐브 구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CPU 한 개가 있는데 이 CPU가 다른 CPU와 얼마나 많이 연결됐냐 해서 이 연결점의 수를 가지고 구조를 갖다 형성합니다. 그래서 CPU가 몇 개일까를 계산을 하는 CPU의 수는 2의 CPU 연결점 하나, 둘, 세 개 수 제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포트 기억장치는 위에 있는 크로스바 교환 행렬의 C분할 공유버스 구조를 합해서 좀 더 복잡하게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이런 걸 한다고요? 다중 처리를 빨리 신속히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앞에서 간단하게 크로스바 교환기는 뭐라고요? 버스의 수를 기억장치의 수만큼 증가시킨다 라고 해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자, 수가 같은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림이 아직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해하시라고. 자, 프로세스의 수, 기억장치의 수만큼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크로스 구조가 나오는 거죠. 교환. 그죠? 뭐 어렵진 않죠. 그쵸? 개수가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뭐 개수 동일하니까 1, 2, 띠리리리릭, n. 1, 2, 띠리리리릭, n만큼 프로세스가 뭐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다중처리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이퍼큐브 방식은 숫자에 집중하시고 중요한 건 CPU의 연결점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그린 얘가 CPU죠. CPU가 다른 CPU와 연결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합니다. 이걸 연결선 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결선 수가 얘는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2차원 하이퍼 큐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게 몇 개예요? 동그라미로 1개, 2개, 3개, 모두 다 3개죠? CPU의 연결점의 수가 몇 개? 3개. 그죠? 그러면 얘 마찬가지죠. 몇 개예요? 눈 크게 뜨고 하나, 둘, 셋, 4개 해서 CPU에 이거는 연결점의 수예요. 자, 하나의 CPU당 연결점이 이렇게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CPU 몇 개가 형성이 돼야 큐브, 입체가 형성이 되느냐 해서 프로세스의 수는 제가 이제 워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2의 2승은 4. 그죠? 네. 2의 3승은 8. 그죠? 네. 2의 4승은 16의 2차원, 3차원, 4차원 하이퍼 큐브가 나오고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시험은 의외로 하이퍼 큐브 수 4개. 그죠? 네. 해서 4차원 하이퍼 큐브 수 내오네. 자, 연결점의 수는 CPU 한 개당이에요. CPU 한 개당. CPU당 연결점 수.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림 한번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식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으로 그럼 처리기가 여러 개면 걔네들한테 나눠서 일을 시켜줘야죠. 잘 생각하세요. 자, 처리기가 여러 개면 걔네들을 연결까지 시켜놓았고 앞에서 자, 하나의 작업을 분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중처리기의 운영체제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체제의 종류가 지금 주종처리기가 있고 분리수액처리기가 있고 대칭적 처리기가 있죠. 그렇죠? CPU, 프로세스 여러 개의 그렇죠?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자, 연결한 다음에 관계 형성 역할을 줍니다. 자, 그럼 주종 처리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슬레이브, 마스터 슬레이브는 마스터 슬레이브. 어떤 처리기는 주인이고요. 어떤 처리기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그쵸? 예. 일을 시키고, 그죠? 일을 확인하고, 그죠? 종은 처리만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주종 처리기 종류가 시험 문제에 은근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죠? 왜냐면 이 특징적으로 언급할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에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여러 개 중에 딱 하나를 마스터, 너 마스터다, 주다 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죠? 걔는 슬레이브로 지정을 해요. 갑자기 평등하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는 일도 나눠져요. 주 프로세스는, 맞죠? 주 프로세스는 운영체제 수행도 하고, 운영체제를 거기다 깔고, 입출력 연산도 하고, 입출력과 연산을 담당해요. 그런데 종은 뭐냐? 너는 운영체제를 안 까니까 운영체제는 주에만 깔아요. 연산만 하고, 입출력은 안 해요. 입출력은 운영체제가 있는 주에서만 해요. 그죠? 그럼 입출력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한테 종이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체제가 어디 깔렸어? 주에 깔렸죠. 그래서 주가 망가지면 전체 시스템이 멈춰. 종은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고쳐지지? 라고 해서 뭐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리수행 처리기는 세퍼레이트 처리기는 주종 처리기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멈춰. 주가, 그쵸? 주책 맞게, 그쵸? 망가지면 이게 문제점이죠. 전체가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서 각 프로세서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주종 관계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평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별 인터럽터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요. 한 프로세스가 그쵸? 망가지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결한 거죠. 해결 방법은 뭐예요? 운영체제를 각각 까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뭐 설명의 문제, 기출문제에 됐던 적이 뭐 흔치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칭적 처리기는 뭐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운영체제를 공유한대요. 각각 깔리고 설치되는 게 아니고 공유하여 동시 수행 가능한 구조.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완전 강력한 구조를 갖는데요. 그죠? 운영체제. 운영체제를 공유한대요. 그죠? 네. 운영체제가 대단해야 되는 거죠.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세서가 관련을 맺는데, 그죠? 예. 그 프로세서 간 결합도가 약하냐, 강하냐, 루즐리하게 연결됐느냐, 타이틀리하게 연결됐느냐. 뭐 영어 보시면 더 감이 금방 오시겠네. 느슨하냐, 쫀쫀하냐, 강력하냐입니다. 누가?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강결합, 약결합.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약하게 연결되면 나쁠 것 같죠? 아니죠. 약하게 연결되면 뭐예요? 독립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둘이 결합될 확률이 좀 더 줄어들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 링크로 이용하여 연결한 약한, 그죠? 결합 시스템이고 각 프로세스마다 운영체제도 독립적이지만 메모리도 독립적이에요. 그죠? 프로세서 통신은 메시지 전달이나 원격 호출로 이루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죠? 프로세스가 있으면, 제가 손이 모자라. 약결합과 간결합의 경우에서 프로세스가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거는 연결 방식, 구조에 따라 다르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 약결합의 경우에는 운영체제도 따로 독립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네의 메모리도 따로. 정말 최소한의 메시지들만 주고받아요. 그렇죠? 메시지 전달이나 원곡 프로시저 콜을 통해서
뭐 그나마 공유할 게 있으면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죠? 강력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강결합 시스템은 뭐냐? 관련성이 높다는 거죠. 왜?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처리기의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며 프로세스 간 통신은 공유 메모리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CPU도, 그러니까 운영체제도 한 개, 메모리도 한 개죠. 하나의 운영체제예요, 온리. 그죠? 네.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어디에 설치돼요?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설치되죠. 그죠? 네. 이거를 공유하는 거죠. 프로세스들이. 그죠? 자, 그러면 강력하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자원을 같이 쓰니까. 그렇죠? 얘는 따로 저장을 하니까. 그렇죠? 얘가 약한 거고요. 얘가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중 프로세서 하면은 간결합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간결합 시스템 그림 제가 먼저 그려봤었는데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간결합 시스템은 프로세서가 강한 거 먼저 보는 거예요. 공유 기억 장치. 단일이죠. 단일 메모리. 그렇기 때문에 OS도 하나. 그죠? 단일 OS. 네, 약결합 시스템은 어때요? 아, 프로세서. OS도 각각. 아이고. 기억 장치의 OS도 각각. 그 대신 통신선 또는 프로시저 호출에 의해서 약하게 관련성을 맺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뭘 보면 될까요?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을 나눠서 잘 똑똑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나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돼요. 그렇죠? 보안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유 상황도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영어 봅시다.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왜 해요? 왜 해요? 이게 설계 목적이죠. 좋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DB화할 수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렇죠? 공유 DB. 당연히 속도 빨라지죠. 그 다음에 한 시스템이 망가지면 다른 데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적이어서 신뢰성 향상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단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 공유할 수 있고요. 사용자들 간의 통신 완전히 그쵸? 잘 되고요. 확장이 가능해요. 시스템이 그죠? 신뢰로우면서도 점진전 확장이 가능해요. 그쵸? 아예 큰 걸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기반상에서 일이 분산 처리되다 보니까 디스트리뷰티드 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시스템 확장을 하는데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는 얘예요. 보안을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보안이 취약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부정적이어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긍정 마인드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산 처리 시스템은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신뢰롭다라 그랬죠? 그 신뢰로움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이 투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투명성은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시험에 매회 나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외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명확하니까. 자, 투명성은 분산 처리돼도 전체적으로는 신뢰롭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눠서 처리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 처리가 되는지 저 프로세스에서 처리가 되는지 상관없더라도 결과는 명확하게 신뢰롭게 잘 수행이 되고 있다. 그죠? 네. 상관없다예요. 자, 그럼 정확하게 한번 트랜스페어런시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일을 시키고 분산된 여러 자원의 위치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죠?
맞지 못해도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나한테 결과만 정확하게 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일을 딱 시키면 얘가 단독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이 여기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를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도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거. 얘가 봤을 때, 사용자가 봤을 때. 그죠? 얘네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그죠? 분산 처리 시스템. 그럼 볼까요? 위치 투명성. 위치! 자, 영어 같이 보십니다. 첫 번째, 위치 투명성은 로케이션 투명성. 사용자가 봤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위치를 사용자가 알 필요가 없어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상관없어도 된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자료와 여기에 있는 자료를 더한 건지, 그쵸? 내가 A 프로세스에 있는 건지, B, C, D, E 중에서 위치가 어느 건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얻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위치가 상관없다. 자, 그럼 2주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상관없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자, 여기에 있었던 자료가 여기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백업이 돼서 다시 사용이 돼요. 해도 그 분산 처리 시스템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런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시스템 내에 있는 정보의 객체가 이동해도 상관없다. 그죠? 자, 그러면 복제는 뭡니까? 사용자가 통지할 필요 없이 사용자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스템 안에서 파일들과 자원들이 부가적인 복사가 자유로움. 그죠? 왜냐면 백업의 기능이죠. 여기 있는 자료가 똑같이 여기에도 저장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왜냐면 좀 더 정보를 정확하게 백업단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안정스러운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병행. 다중 사용자들이 자원을 동시적으로 공용할 수 있음. 자, 얘 사용자 원인데요. 사용자 하나가 더 나타나.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기 일을 시켜요. 하나의 큰 분산 처리 시스템이지만 이 유저 2는 얘가 또 따로 처리를 해도 얘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래요? 분산 처리 시스템을 잘 구조화시켜서 이용하면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링형으로 그려봤는데요. 얘네들 A, B, C, D 어떻게 연결됐니? 라고 했을 때 토폴로지라고 해서 얘네들의 연결 방법을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데이터 통신이나 그쵸? 다른 데에서 그쵸? 다 보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낯설은 단어는 아니네요. 자, 봤더니 그죠? 모든 사이트들을 하나의 중앙 노드에 직접 연결되는 걸 스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프로세스들 또는 여기에서는 이걸 사이트라고 했는데 중앙에 하나의 사이트를 둬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사이트 2, 사이트 3 연결을 해요. 그래서 중앙이 집중적으로 5, 4, 3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1대1이죠. 통신 비용이 절감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중앙 노드가 얘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 그럼 얘 망가지면 시스템 다운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스타형이에요. 스타가 별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 이거 아닙니다. 스타. 그죠? 예. 이 스타가 아니야. 그래서 주의하세요. 예, 중앙 로드가 스타형.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링형 각 사이트는 서로 다른 사이트와 두 사이트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S1과 S2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S2가 S3랑 두 개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둥글게 원이 형성되고 정보는 이동을 어떻게 해요? 자, 4에서 2로 이동을 직접적으로 못하죠. 둥글게 걸쳐서. 뭐 이렇게 걸쳐서 가도 되고, 그죠? 양방향도 되고, 단방향도 된다. 자, 비용은 사이트 수에 비례한다. 이거 특징인데요. 스타형이랑 달라요. 네. 자, 그러면 트리. 저희가 파일 시스템 구조에서 트리는 미리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누구요? 사이트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트리라는 건 상위, 하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상위도 있고 하위도 있고. S1이 S2와 S3, S2에는 S4와 S5, 얘는 S6. 자, S1이 S4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S2를 거쳐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고장나면 다른 시스템에서 연결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통신이 불가능해. 그죠? 네. 그래서 계층형이라고 트리형을 얘기를 하고요. 다중접근 버스 연결은 공유되는 하나의 버스에 모든 노드와 모든 사이트가 연결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버스. 다중접근이지 다중버스가 아니에요. 버스는 하나. 단일. 그죠? 여기에 노드라고 불리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버스 회선이 망가지면 다 사이트 간, 노드 간 통신은 안 되죠. 하지만 삽입 삭제는 편하죠. 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각 사이트 내에 모든 사이트와의 연결된 구조. 설치 비용은 많아. 하지만 확실해요. 그죠? 네. 설치 비용이 많은 거지 통신 비용은 적어요. 왜냐면 걸쳐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차이죠. 선은 까는데 너무 많은 선을 깔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편하다. 아까 제가 별 그렸죠. 그죠? 별. 모든 사이트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스타형이랑 구별해 주세요. 자, 그러면 S1, 2, 3, 4, 5가 자, 선이 모든 경우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선이 돈이죠. 그렇죠? 예, 통신 라인이 많이 들지만 비용은 만들고 나서 보내는 비용은 걸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거 의외로 헷갈리죠? 자,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봐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5장의 분산 운영 체제를 봤어요. 자, 분산 운영 체제를 도입한 이유 자체에서부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고 이렇게 처리 시스템을 연결을 하는 네트워크망 구조에 대해서도 이게 왜 통신에서 안 나오고 운영체제에서 나올까가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점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5장 분산 운영체제에 대한 이론 마치고요. 핵심 기출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